안녕하세요, 얼바인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미국 생활과 미국 이민에 관련된 얘기로서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두드러지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에서 운전하기 영상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운전법이 운전 좌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많은 운전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파란불에 직진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방법이 사실 한국과 모두 달라요. 또 미국에 온 지 꽤 오랜 시간 지나셨어도 아직까지 프리웨이를 타지 못하신다는 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주위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함 없이 또 운전을 다 하고 계시지만 가끔씩 운전하시면서 아직도 이거 뭐지? 좀 이상한데? 이게 맞나?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네, 그렇게 위험 속에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감사하고 계세요. 네, 저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 영상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운전 처음 하면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또 이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만들었죠. 사실상 시리즈가 됐고, 그 시리즈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오셔가지고 지인이 조수석에 앉아서 떠들어주면서 야 이러면 안 돼 막 그런 컨셉으로 만든 건데, 미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 출장 오시는 분들, 이민 오시는 분들 다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사실 좀 불만족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부족했던 점이. 주제를 하나씩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성도 조금 약했던 것 같고, 또 어떤 편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장황해지는 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요점만 요약을 딱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미국에서 운전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하기 요약편,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이란 거는 사람들 간의 규칙이고 문화입니다. 딱 떨어지는 무슨 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옳고 그름이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자, 미리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없이 잘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운전 문화고 운전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만 살다 보면 한국에서는 또 한국만의 운전 습관이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셨을 때 이쪽은 문화가 다르고 규칙이 좀 달라가지고 운전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좀 당황스러우시죠. 미국에 오셨으면 미국 운전 문화와 운전 규칙을 아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한국에는 없는 것, 미국 운전에만 있는 것.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기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탑 사인, 두 번째는 중앙 진입 차선. 먼저 스탑 사인은 되게 간단하죠. 스탑 사인이 앞에 있으면 차를 멈추고 1, 2, 3를 하고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얘기예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1, 2, 3보다는 주위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차를 잠깐 멈췄다가 주위를 살펴서 나보다 먼저 멈춘 차량이 없거나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냥 천천히 다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스탑 사인은 간단하죠. 잠깐 멈춰서 주위를 한번 살펴라, 그러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진입 차로예요. 이거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는 완전히 없어요. 중앙진입 차로라는 거는 제가 가려는 길이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길도 2차선 도로예요. 그러면 합치면은 4차선, 왕복 4차선이 되겠죠? 근데 중앙에 차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둘, 오는 길 둘인데 가운데 차선 하나 더 있어서 5차선. 가운데 차선은 중앙진입 차선입니다. 중앙진입 차선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주행은 할 수 없어요. 이 중앙진입 차선에서는 제가 잠깐 멈췄다가 움직일 수 있는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직진을 쭉 하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몰이나 뭐 빌딩에는 바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한국 같으면은 쭉 가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앙진입 차선이 있으면 쭉 진행하다가 중앙진입 차선에 잠깐 멈췄다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중앙진입 차선이고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도 보세요. 제가 몰이나 빌딩에서 쭉 나왔어요. 차는 보통 우측 통행이죠. 그러면 제가 나오자마자 우회전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좌회전을 하고 싶을 때는 제가 나와가지고 중앙진입 차선에 살짝 들어갔다가 네, 멈췄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 차가 없으면 또 다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쭉 가면 됩니다. 네, 빌딩이나 몰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1편에서 스탑 사인이랑 중앙진입 차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는 미국에서 왜 생겼을까요? 그런 교통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이유는 미국에는 한국보다 차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가 많다면 정확히 사거리에서 막 신호를 주고 그리고 또 교통된 일관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차량들한테 서로에게 다 유리하죠. 근데 차가 별로 없을 때는 적당히 사실 눈치 보고 쑥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도로에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거리, 작은 사거리에는 신호등을 없애가지고 스탑 사인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많지 않은 그런 도로에는 가운데 차선 하나 더 놔가지고 편하게 좌회전도 할 수 있게끔 중앙진입 차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턴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보통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유턴 신호가 있어야지만 본인 차가 유턴을 할 수 있죠. 미국은 다릅니다. 반대로 유턴 금지 신호만 없으면 유턴을 언제나 사거리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마찬가지죠. 네, 차들이 많지 않으니까 너 웬만한 곳에서는 너 편하게 유턴해. 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미국에서 운전하기 두 번째 편은 바로 교통신호편이었습니다. 교통신호라는 것은 사실 그 교차로 사거리에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차리 사거리에서 내가 언제 좌회전을 하면 안전하고 내가 또 언제 우회전하면 안전할까. 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통신호편이었는데요. 먼저 좌회전을 말씀드리면 좌회전에서는 푸른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좌회전 화살표를 보고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좌회전 푸른 신호는 뭐냐? 좌회전 푸른 신호는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건 아시잖아요? 보통 마주보고 오는 차나 아니면 다른 위험이 없을 때 내가 쑥 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점은 내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푸른 등이 켜졌을 때는 상대편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에서도 직진 차선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좌회전 하시기 전에 상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회전할 때도 파란 신호는 사실 비보호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 화살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우회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거리에서는 그 우회전할 때 우회전 화살표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파란 신호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제가 가는 차선이 우회전이 비보호 우회전이 켜졌다면 반드시 그 사거리에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보행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보호 우회전은 우회전 하실 때 보행하는 그 사거리를 건너가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좌회전과 우회전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좌회전은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을 하시면 반드시 안 돼요. 하지만 우회전할 때는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를 잠깐 멈췄다가 빨간불의 주위를 살펴보고 우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보다도 더 위험할 때가 빨간불이죠. 왜냐면 내 불이 빨간불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파란불로 주행신호가 잡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빨간불이면 보통은 직각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파란불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빨간불에 섰을 때 우회전을 틀려고 했을 때 이쪽 우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차가 신호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사거리에서는 웬만하면 유턴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이 차는 좌회전도 켜져 있으면서 유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내가 우회전을 빨간불에 갈 때는 보행 신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차선에서 유턴한 차가 있는지 보세요. 유턴을 이렇게 쭉 할 때 내가 우회전을 하면 마주치겠죠.
네, 이렇게 사고가 정말 많이 나세요. 그래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우측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금방 녹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녹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영상을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에서 운전하기 세 번째 편입니다. 제가 세 번째 편은 교통 표지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통 표지판이란 건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통 표지판은 되게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알아요. 뭐 몇 마일 금속도 최고 속도 이하 이런 앞에 울퉁불퉁한 게 있다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은 직관적으로 보시면 다 압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것을 빼고는 교통 표지판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통 표지판은 제가 요약해 드릴 게 없고요. 한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영상을 쭉 보시면 한 번만 보셔도 대략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통 표지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은 미국은 일반 로컬 도로의 경우에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도로 사이에 갓길에, 쉽게 우리가 말하는 갓길 주차죠. 갓길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주차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갓길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에 색깔이 있는데요. 보도블록 색깔이 빨간색일 때는 주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녹색일 때는 임시주차고요. 임시주차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잠깐 주차할 수 있다는 건데 보통 그 보도블록에 써 있거나 아니면 보도블록 옆에 표지판에 써 있습니다. 여기는 30분 주차 가능, 여기는 1시간 주차 가능, 아니면 5분 주차 가능, 10분 주차 가능. 네, 그런 임시주차가 녹색이고요.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 색깔도 칠해져 있지 않은 그냥 하얀색, 세멘 색깔 보도블록에서는 그냥 편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세요, 색깔을. 그러면은 이제 길가에 차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일부 자리가 차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주차를 하시죠. 네, 딱지가 와당창 나옵니다. 보통 빈자리 보시면 거긴 빨간색이에요. 거긴 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얼바인드입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야외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밖에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네,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미국에서 운전하기 네 번째 편입니다. 미국은 고속도로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죠. 미국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려면 사실상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운전하려면 반드시 고속도로를 타셔야 되고, 그런데 고속도로를 미국 와서 운전하시면서 고속도로를 못 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고속도로와 로컬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 표지판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로컬도로를 타실 때는 자기가 가고 있는 차선에 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요즘에는 고속도로에도 밑에 도로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많이 그려놨어요. 하지만 기본은 내 머리 위에 있는 차선에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도시, 시리명들이 써 있죠. 이 길로 쭉 가면 어디 나온다. 그것을 잘 보시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머리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내가 과연 몇 차선을 타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고속도로에는 전용 차선이 많이 있죠. 보통은 2명 이상의 복수의 인원이 타고 있으면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용 차선이 많은데, 가끔은 그게 2명이 아닌 3명인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전용 차선이 아닌 유료도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료도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꼭 하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운전하시면서 초보일 때는 사실상 이쪽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는 고속도로를 굳이 타지 않으셔도, 유료도로를 굳이 타지 않으셔도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비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부에 가시면 유료도로를 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되는 유료도로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에서는 가능한 한 유료도로를 안 타시면 되는데, 동부에서는 유료도로를 타시는 것을 한번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기 5번째는 복잡한 도시운전편입니다. 5번째 복잡한 도시운전편에서는 저는 그것을 강조했어요.
미국 도심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 운전은 일반 로컬 문화와 좀 많이 다른 그런 운전 문화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일반 미국의 도로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초 정지 라인도 필요했던 거고 스탑 사인 그리고 중앙지휘 차선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도시 운전은 다르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호를 정말 딱딱딱 지켜야지만 편안하게 교통이 소화될 수 있어요. 또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매너 운전을 서로 해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 운전 꼭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예로는 차선은 하나인데 차들이 보통 두 대씩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우측에 우회전해서 돌아갈 차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마지막 우측 차선에 서셨을 때는 차선 가운데, 길이 넓다고 차선 가운데 서지 마세요. 네, 그 레인 가장 왼쪽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서 계시면 보통 우회전하는 차들은 옆에서 싹싹싹 지나갑니다. 저 가운데 서 계시면은 너 매너 없다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앞차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차선이 하나여도 차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길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두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차선을 좁아도 차가 두 줄로 씁니다. 내 차선 막히더라도 상대방 차선에도 열어주기 위함이죠. 특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복잡한 도심 운전에서는 도로에 차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좌회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도로가 복잡하니까 좌회전 신호도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비보호 좌회전 해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랬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많으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할 틈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 방법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은 보통 신호가 변할 때가 되게 길다 그랬어요. 파란불에서 빨간불 가기 전에 노란불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도심의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그 노란불에서 좌회전을 항상 두 대씩 돕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로컬 도로에서는 앞에 쭉 가고 있는데 파란불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황색 신호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냥 쭉 빨리 직진해서 통과해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국 도심에서는 만약에 쭉 파란불 가시다가 노란색이 바뀌면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편에 있는 좌회전하는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란불에서는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로컬하고 도심하고 좀 운전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기 5편을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이라는 게 사실 실습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요약해서 말씀으로 간단히 드리는 영상이고요. 실제 영상은 5편 제가 직접 찍어놨으니까요. 네, 오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진짜 영상 1편, 2편, 3편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여행이나 출장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미국 오신 지 벌써 꽤 됐는데 아직도 운전이 서투르신가요? 오늘 많이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그 자동차 여행, 대륙 횡단 준비하시고 계신 분 계세요? 저 얼바인들도 예전에 한 열흘 동안에 미국 횡단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저도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한 2달 내지 3달 정말 미국의 모든 줄을 이렇게 뺑뺑뺑뺑뺑 모두 다 돌고 싶어요. 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유튜브로 남길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바인데디는 미국 생활과 미국 이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꼭 필요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얼바인데디가 더 기운내가지고 좋은 영상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